기본서는요 70페이지 이후에요. 그래서 원래는 72페이지요. 72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거의 7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 집 있죠? 문제의 집은요 페이지 99요. 문제의 집은 99. 그 다음에 기본서는 7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요 7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99페이지요. 페이지요. 자, 우리 이제 전번 시간에 봤던 것을요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전번 시간에 모르지만 의사와 표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 이렇게요. 여기서 의사는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심제 효과 의사죠.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요. 이것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시는요 어떻게 되냐?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예요.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 또는 뭐냐면 이것을 표시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효과 의사.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를 한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를 하면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것은 절대로 해석하지 않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가 문제가 된다. 표시가 문제가 된다. 표시가 문제가 되죠. 표시.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다?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연관이 있다? 무슨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 기억나나요? 규범적 해석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자연적 해석하고 연관이 있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요?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의 어떤 의미?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죠. 왜냐하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객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를 어떻게 한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을 이제 구별을 했죠.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 말이고요. 상대방이 있다? 있으면 원칙이죠. 이런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죠.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예외요. 그래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주의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주의. 알겠죠? 그러면 이 의사주의는요 표의자와 상대방 간에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다, 양해를 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죠. 통정했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있었던 의사주의, 표시주의, 즉 의사 표시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보면 먼저 우리는 의사하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이렇게 일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뭐란다? 불일치할 수 있죠. 불일치요. 불일치. 이것을 의를 뭐란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의사의 흠결 이렇게요. 불일치다. 의사의 흠결이다. 그 다음에요. 이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냐?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의사표시의 불일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알고 있다, 이것을 또 알고 있는데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런 말이죠. 양해.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느냐, 표의자. 알고 있다,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107조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108조,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 여기서 쓸까요?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르고 했다. 이것을 109조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있죠? 하자가 이것을 뭐란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기 강박.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요, 시험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만 특이하게 한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 뭐에서 나왔냐? 차고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차고가 C급 정도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1순위가 뭐냐? 지금 연속 2년 안 나온 여기 108조죠? 108조가 0순위가 돼요. 알겠죠? 1순위가 되겠죠? 108조가 나오면 보통 107조 같이 나온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108조가 나오기 때문에 사기 강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출문제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진의 표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착오가 무엇인가, 통정의 표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 먼저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의사 표시가 뭘 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양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표의자가 의사 표시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여기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상대방과 짜고 있다는 것이고, 양해란 말은 뭐죠? 상대방과 짜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얘기하고, 이걸 뭐란다? 비진이죠.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비진이. 두 사람은 같이 짜고 하면 뭐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비진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단독 혼자만 알고 있죠? 단독 허위 표시다. 거짓말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로. 통정은 둘이 뭘 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 봐. 착오라는 말이 있고, 사기 강박이란 말이 있고, 이 착오와 사기 강박은 뭘 한다?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8조하고 109조,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효력 요건에서 봤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여기 보면 우리 시험이 뭐가 나오냐? 착오하고 비진의 표시를 비교하잖아요. 착오하고 비진의 표시는 여기서 비교가 되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서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요, 이 전체하고 이 세 가지하고 이것의 차이는 뭐냐? 사기 강박은 차이는 의사 표시에 여기는 뭐다? 불일치죠. 여기는 뭐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착오는 의사 표시가 뭐한다? 불일치한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지. 그럼 우리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착오가 뭐냐? 되게 간단해.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다. 통정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그것을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진 표시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것이다. 사기 강박은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나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표를 보고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 비진의 표시를 보는 것이죠. 비진이. 지금부터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이는 뭐다? 맨 끝에. 진이는 의사죠. 의사는 뭐다? 내심적 효과 의사, 진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의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진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진이가.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이 지금 날씨 중에서, 올해 중에서 가장 쌀쌀한 날씨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원에 오는데요, 친구가 전화 왔단 말이죠. 야, 우리 오늘 추운데 어디 가지 말고 이마트 가서 그냥 쇼핑하면서 거기서 뭐 다 먹고 해치우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날개 났잖아요. 안 되는데 뭐 얘기해. 너 무슨 일 하니 요즘?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래? 이게 또 공부하는 것도 또 저기에게 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주기자고 이기자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난리가 났죠. 우리 집 오면 얘들이 간다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이마트 가서
그냥 밥 먹고 해치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야야 그러지 말고 알았어 이마트에서 보자. 이마트에서. 나 지금 이마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지금 뭐라 그래? 야야야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그냥 애들한테 잡혀서 하루를 종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나절만 없앨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야야 기다려. 나 이마트로 갈게. 이마트로 와. 이렇게 얘기하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마트에서 얘들을 만나서 나중에 한 12시나까지 쪽내고 나중에 한 2시쯤 이후에 또 강의하니까 그때 와서 그 강의라도 듣는 게 나을 것 같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와 그쪽으로 와. 이걸 우린 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항상 잘 나와. 진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고. 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은 뭐죠? 이들하고 만나서 하루를 종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나절만 종칠 것인지 판단해서 차라리 이마트가 낫겠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마트로 나와라 이 말이죠. 만약에 진이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사라고 해봐. 그럼 내가 이마트 갈 생각은 없는데 그랬죠? 그건 진이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진이. 알겠죠? 그것을 진이다.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가끔씩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변호인 영화 보면, 임시완인가 하는 배우 있죠? 걔가 이제 누구지? 그 남자, 얼굴 큰 남자, 크고 그 덩치 있는 남자가 검사로 나오잖아요. 송강호는 변호사로 나온 거 아니야? 누구? 각도원이. 각도원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검사로 나오죠. 그래서 막 고문을 하죠. 고문을 해가지고 임시완이 걔가 자기는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자백서를 쓰죠. 스스로. 고문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송강호 얘기하죠. 이제 송강호 저 변호사가 있고 여기가 이제 피고가 앉아있는데 각도원이가 신문을 하죠. 당신이 이 자백서 쓰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얘가 순간 놀라죠. 왜요? 자기가 쓰긴 썼는데 오원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쓴 거죠? 고문을 당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쓴 건데 나는 고문을 당해서 썼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우선 알겠죠? 그래서 각도에 물어보죠. 당신 스스로 이거 쓴 거 맞습니까? 이 글씨 맞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버려, 검사. 그러면 어떡한다? 얘가 놀라가지고 우선 또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죠? 변호사를 쳐다보죠. 왜요? 자기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나 못 당해서, 고문당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그냥 여기까지 되면 신문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문당해서 썼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게 이제 신문의 기술인데 우리 이제 검사가 신문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냐면 이 표의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냐? 내가 진이라. 왜 그 사람이 진정을 하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법정 영화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 항상 신문할 때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딱 한 핵심 포인트 딱 물어보고 상대방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려고 할 때 차단해 버리죠. 그러면 판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썼고 자기가 북한을 찬양했네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하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의자 생각 그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107조가 비진이 표시잖아요. 비진이 표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107에서부터 110조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 가족법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족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의사예요, 표시예요. 의사죠, 의사 가족법은. 가족법은 무조건 의사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이에요, 공법. 공법은 뭐죠? 국가 기관과의 관계. 공법은 무조건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봐봐. 사립대학교 교수하고 국립대학교 교수가 달라요. 사립대학교 교수는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자기가 스스로 알면서 했어. 그럼 비진이가 돼. 그런데 국립대학교 교수는요, 필요 없어. 그럼 무조건 뭐대로다? 무조건 표시대로. 그러니까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상식세를 내죠. 그럼 무조건 그날로부터 낚시터 메고 낚시 가야 돼.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공무원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대로 표시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소송도 어디죠? 국가기관이죠. 소송에서 내가 소송을 취하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취하했어.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어. 그런데 사직서를 냈어.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내가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의리요? 내가 갑인데요? 나를 강박을 해. 와가지고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강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워서 소송을 취하를 했다 이 말이죠. 필요 없어. 이러든지 저러든지 무조건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를 뭐 한다? 취하를 했죠. 그럼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소를 취하면 그 자리에서 아웃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공무원은 뭐라냐? 개인이죠. 공무원은 사직서를 뭐죠? 어디다 낸다? 국가기관, 그걸 공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이 나중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 나오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뭐라고 나오냐? 공무원이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우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107조에서부터 지금 이것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적이에요. 공통.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적용돼.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이 소를 취할 마음이 없는데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했다. 강박. 그럼 우리가 강박을 당했으면 뭘 해야 돼? 사기 강박이면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강박을 당해서 취소를 했어도 취소를 못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박. 뭐죠? 공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107, 108, 109, 110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제목이요. 그럼 봐봐. 비진의를 말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면 진이 아닌. 그럼 여기는 뭐죠? 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무슨 말이다? 나는 이런 거 보면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근데 나는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자꾸 그러면 뭐래요? 나는 원래는 나도 그래요. 그런 말 할 생각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얼굴을 뭐죠? 똥 씹은 얼굴 표정을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럼 뭐냐?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서 뭐란다? 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뭐란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걸 비진이라고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떤 물건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건 너 가질래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놀리죠? 그걸 뭐란다? 그걸 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일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독일 민법에서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희언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심리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년 살았는데 얼굴 보고 월세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집수리를 할 건가 봐. 그래가지고 한 월세도 한 돈 10만 원 돈 드니까 올릴 건가 봐. 미안한데 다른 집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에 뒤에는 뭐냐? 너가 차라리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너 나가지 말고 나 너 좋으니까 너가 그냥 우리 집에 살면서 10만 원을 올려줄래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벽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은 뭐다? 나 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은. 그런데 말은 뭐라고? 다른 집 알아봐. 그걸 뭐란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독일에서는 이것만 비진의 표시라고 봐요. 희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담하는 거죠. 농담. 알겠죠? 농담.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독일은 이걸 구별하는데 우리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농담이죠. 농담도 뭐가 될 수 있다?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우리 사법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 이런 게 나온 거단 말이죠.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곧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병문안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친구야, 자기는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집을. 아니, 금방 죽을 사람한테 집을 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건데, 알겠죠? 그래서 병문안 가서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이 집을 줄 테니까 너가 평소 이 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되뇌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이 집에서 내가 줄 테니까 빨리 깨어나서 살다가 죽어라. 내 이 집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해.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병문안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도 비진이 표시단 말이죠. 그것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다 비진이 아니에요. 근데 명백한 농담은 비진이 아니에요.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친구를 불러서 포장마차 술 한잔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상이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 야, 지금 와이프하고 싸웠잖아. 야, 왜 와이프하고 싸우니? 야, 니네 같은 와이프, 우리 항상 남자들 그러잖아요. 니네 와이프 같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갔냐? 알겠죠? 항상 그냥 그 와이프 잘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항상 남자들 그냥 그렇게 얘기해. 니네 와이프처럼 좋은 사람 어디 갔냐? 야, 나 같으면 얻고 다니겠다, 얻고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고마워, 살러 갈게.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명백한 뭐죠? 명백한 농담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딱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이럴 기회가 분명히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땡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은 의사 표시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배우가 대사하는 경우죠. 배우들 보면 뭐 희한한 오나미가 와가지고 나를 한번 가져봐 그러죠. 오나미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나미가 나름대로 남들은 못생겼다는데 하도 진상지사니까 매력이 있어 보였는데 바로 그냥 방송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나미 바로 택배를 보내라고. 자기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배우의 대사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뭐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배우의 대사, 이것은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심리유보 비진표시는 혼자서 그래서 그것을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비진표에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비진이일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지만 여기 지금 뭐예요? 진이 있는이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보면 저기 누이스만 봐봐. 저기 보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너무 저쪽 보지 말고 두 번째 칸. 의사표시가 뭐 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을 해. 알겠죠? 그럼 봐. 여기서 진이 있는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는 이 집을 반드시 주고 싶다 이 말이죠. 주고 싶어. 아들한테 공짜로 가져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할 때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일치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등기가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서 을은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의사를 말한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이 있는이고, 그럼 진이 있는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뭐랬다?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강박을 당해서 강박에 의하여서 남아 증여하기로 하고 잘 봐봐. 잘. 우리가 진이는 뭐가 진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진이라고 했죠. 생각. 그럼 여기 한번 봐보라고요. 당시 상황이 뭐냐면 두 개가 다 전두환 정권이요. 군사 쿠데타 정권 시절이에요. 알겠죠? 전두환이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랬을 때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뭐랬다? 판단.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생각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뭘 했다? 생각했다. 생각을 뭐라고 한다? 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삼성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옛날에는, 중앙일보가 있죠. 지금 중앙일보? JTBC인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혹시 아는가 모르는데, TBC인가 TBS인가? TBC인지 무슨 방송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TBS인지 모르겠네. 그런 방송국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삼성한테 얘기했어. 1번.
둘 다 국가한테 헌납할래. 2번 방송국은 헌납하고 그다음에 신문사만 너가 가질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1번이면 2번이요. 확률은 50%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삼성이다. 몇 번을 선택하겠어? 1번, 2번. 1번은 둘 다 가져. 둘 다 국가로 헌납해. 2번은 방송국만 하고 신문사는 너 가져. 몇 번? 그래서 그게 바로 그때 당시는 군사정권이죠. 총칼이죠. 그래서 차라리 방송국 주고 신문사라도 내가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강박을 당했는데 뭐랬다? 방송국은 일단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됐나요? 그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요. 삼성이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삼성이 최종적으로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알겠죠? 그래서 국가에 헌납한 건 소송에서 패소했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고부 사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증여를 하기로 했다. 이러면 학원 올 때 뭐라죠? 나 이 학원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등록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가면서 내가 괜히 했나? 이거 할 수 있나? 전화했더니 나 공부한다고 했더니 너 그 어려운 걸 왜 하니? 또 전화했더니 저쪽에서 야 요즘 부동산 경기가 뭐 어쩌다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어때요? 갈등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그러면 암기를 해야 돼.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것은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를 알아야 돼. 판례. 당시의 상황에서는 딱 거기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진이 있단 말은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비진이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 진이 있는 뭐라고 그래?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하죠.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되게 간단하죠. 지금부터 따져가면 돼.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 진이라고 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이가 뭐가 됐어? 결여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것을? 비진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진이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비진이 표시죠. 여기 봐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래? 비진이 표시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냐. 이 대법원은 국어문법, 이 사람은 국어문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어문법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배가 아파서 갔어. 나 뭐예요? 그냥 배탈 설사라고 하면 되지.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의사들 보통 얘기하지 않으죠? 예, 처방전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처방전에 보면 뭐라고 찌 깔려놨잖아요. 자기네들만 아는 거. 그냥 여기다가 설사, 그러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알겠죠? 그럼 딱 보고, 나 약 안 먹어도 돼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지 몰라. 왜? 자기들이 써놨으니까. 묻기도 좀 뻘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먹었는데 약 먹고 지사지 먹으면 그냥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 한 푼 먹으니까 난다고. 그래서 우리 또 어떻게 한다? 그 의사 진짜 좋은 의사라고. 알겠죠? 계속 돌팔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법관들도 뭔가 일반인한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당신보다 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 이런 뭔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시하지 않고 존경스럽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비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진이 아니네요. 둘 중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떤다? 빌빌 꼰다. 알겠죠? 똑같은 말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이 말이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말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비진이 표시가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문법적으로 말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문법 파기라니까. 알겠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아니라잖아요. 결론 뭐다? 진이란 말이잖아요. 이 한마디를 그냥 뭐라 쓰면 돼? 이것은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진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되게 길어 보이지만 아무 말도 아니죠. 왜?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진이라는 말이니까. 생각을 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그런 뭐다? 비진이 거기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한마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뭐가 있다? 진이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또 이것을 또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 이렇게요. 내용할 때 이렇게 쭉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뭐다? 진이 있느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아무 말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걸 진이 있는 이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이 있는 것과 비진이 이것만 딱 이해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비진이 표시예요. 비진이 표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되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진이 있는이죠. 여기는 뭐죠? 비진이죠. 비진이라는 것은 진이는 뭐죠?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가 뭐다? 아니다. 의사가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이다? 줄 마음은 없는데 존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한다. 의사가 뭐죠?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비진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표시는 준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비진이랑 이렇게 할 때 표시는 뭘 얘기하냐? 등기라든가 계약서를 표시라고 얘기해요. 등기나 계약서를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의사가 없잖아요. 줄 마음이 없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여러분 저기서 봐봐. 알고 있으면 비진이, 모르고 있으면 착오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너무 많이 보지 마. 여기만 봐. 알겠죠? 여기. 알고 있으면 뭐? 비진이. 모르고 있으면 착오. 이해됐죠?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갑이 스스로 그것을 알고 알겠죠? 모르고 하면 뭐다? 착오니까 알고 갑이 을한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네.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의사가 문제가 된다. 표시가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상대방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가 되죠. 표시주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주의면 어떻게 돼요? 표시주의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표시주의는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흐르겠다.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갑이 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것을 뭐한다? 비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줄 마음이 없는데 의사 준다고 얘기했다. 표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래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표시대로. 아시겠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을이 소유자죠? 내가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이고 악이 이고를 불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은 이것이요, 이 을이요, 비진이 표시로 소유권을 취득했던, 진이 있는 의사표시 소유권 취득했던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안다는 말하고 뭐라고 그래? 안다? 악이 모른다.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엄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엄폐하고 은폐하고 이런 말을 좀 듣기가 힘든데, 은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얼굴 보면, 군인들 보면 위장 있지, 위장. 그렇게 하는 걸 은폐라고 그래요. 엄폐가 뭐죠? 엄폐는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몰래 숨죠. 건물 안에 몰래 숨죠. 다른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숨는 것을 엄폐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엄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소유자가 되면 여기 이렇게 칠판이 딱 쳐지는 거예요. 칠판이 여기 딱 칠판이 쳐져.
그래서 칠판 뒤에 누가 보여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면 여기에 딱 칠판 찾아가고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인지 악의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은 그 다음 사람은 엄폐물에 의해서 선의 악의를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이것을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다시 비진의 표시는 일단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해. 그러면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의사표시가 뭐 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때만. 그런데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 상대방이 있으니까 표시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여기 딱 봐봐.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이야. 공통으로 107에서 110조까지 공통이에요. 공통. 이 하나만 하면 돼. 이 지금 하나만 이해를 하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공통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민법이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쇠뇌가 돼.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보면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다? 을이 있죠. 을을 뭐란다? 상대방. 봐봐.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우리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해. 우리가 지금 다 뭘 공부하냐? 의사표시가 일치할,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일치한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한 것을 진이 있는 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걸 비진이에요. 알겠죠? 그 비진은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다, 모르고 한 것이다. 알고 한 것이다. 알고 한 것이 그걸 비진이다. 자, 봐. 상대방 지금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예요? 표시주의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예외를 본단 말이죠. 상대방 있어도 예외는 무슨 주예요? 의사주의다. 그럼 의사주의란 말이 뭐예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부터 해봐. 자, 지금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보다 의사 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표시는요, 줄게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 줄 마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비진이라고 하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해. 이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그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면 비진이 의사 표시 많이 하죠. 가서 뭐라고 그래? 남편이요, 어제도 싸우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쪽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니까 자기 남편 막 자랑하죠. 나도 또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다 초침해서 나는 어제 우리 남편하고 싸워서 오늘 이혼할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얘기를 막 하죠. 있는 말 없는 말, 들었던 말 안 들었던 말, 좋은 말 다 골라가지고. 원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데 말을 하죠. 그걸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그 비진이 표시는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왜? 웃는 얼굴인지 아닌지 보면 0.5초만에 나오죠. 알겠죠? 아무튼요, 여기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해서 비진인데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어. 항상 뭐가 문제가 돼? 표시.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뭐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그런데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라고 그래. 알죠? 알 수 있었거나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런 말.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을 앞으로 등기라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여러분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네.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한번 배웠는데 첫 시간에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관계죠. 권리관계,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걸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유권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 권리가 실체니까
근데 소유자는 누구죠? 가. 등기로 누가 부대 있어? 을.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권리자한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나중에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문제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병을 뭘 한다? 제3자로 갔는데 병한테 처분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좀 길긴 한데 여기서 잠깐 써야 돼. 자, 그럼요, 우리 이제 물건이 있죠, 물건.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공유의 사고에서 모든 학생들은 소유자가 다 갑이라고 그래. 참 신기하죠. 자요, 물건이죠. 성견 지명이 뭐 투시력이 있나 봐요. 공부하는데. 알겠죠? 그럼 뭐를 봐야 돼요? 등기부. 이런 등기부를 뭘 한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얘기해. 공시의 원칙. 왜 공시로의 원칙? 공시가 뭐죠?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놨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 등기부는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죠. 이 등기부를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1번 갑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갖다 갑이 소유자인가 보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 갑.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을이 등기서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등기부를 위조했다가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위조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그냥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3자인 나는 누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다?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을이. 그래서 을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등기가 위조돼가서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믿고. 알겠죠? 그럼 믿고 산단 말이죠. 그럼 여기 1번이죠? 1번 지금 누구죠? 1번이 갑이죠. 2번이 누구죠? 을이죠. 그런데 여기가 3번이죠? 3번이요? 3번 병 이렇게 사죠. 을이 느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산다 이 말이. 믿고. 알죠? 유효라고 믿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 등기가 무효인데. 여기도 봐봐. 갑하고 을하고 소유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왜?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병은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의 것이라고 믿고 등기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OX. 여기 보면 공신 원칙을 인정하는가? 공신 원칙을 부정하는가? 이 말이죠.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그걸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내가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그것을 샀으면 나는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걸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에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병 앞에 있는 을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원래 소유자 갑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신인데, 공신은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죠. 유효인데 내가 그걸 믿고 샀다? 그걸 공신이라고 하지 않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샀을 때는 공신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등기자 아닌지 확인을 또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갑을병이 있다고 해봐. 내가 지금 정이란 말이죠. 병한테 뭐라냐? 너 진짜 샀니? 진짜 샀대. 을한테 가서 물어봐. 을한테 찾아가서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을 당신 진짜로 갑한테 샀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을한테 가서 갔더니 을이 지금요 영왕하고 둘이요 가가지고 지금 바둑 두고 있대. 알겠죠?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죽은 사람 깨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당신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 왜?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병등기, 정등기, 무등기, 기등기 다 밑에 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다 밑에 가면 무효가 돼.
그럼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그 집을 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107조에서부터 110조에 특별 규정을 뒀어. 특별 규정.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뭐다? 무효죠. 그러면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등기가 무효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그 무효가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107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다.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무효 말고 비진입 표시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알겠죠? 이런 이유로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우리 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가 비진입 표시로 무효라면 그 다음 사람 제3자 병은 누구일 때? 비진입 표시에서 무효임을 선의는 알고 모르고 샀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비진입 표시에서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샀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런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 진이 있는 의죠. 진이 있는. 이러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 할 때는 일단 갑이 을한테 주면 을은 무조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 여기 봐봐. 여기서 비진입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내 병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지만 107조 비진입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병이 지금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선이면 그 다음 사람 정은 자기가 소유자야. 그럼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 제3자 병이 악이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정은 누굴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된다? 안 돼. 그러면 또 여기 있어요. 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여기는 악이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문은요. 누굴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보호,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 끝까지. 됐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제3자는 여기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어도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잖아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왜? 제3자는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해 주니까 선의일 때 소유자니까. 그러면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지금부터 대항이란 말을 써.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지금부터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요, 임대인이 갑이죠. 내가 월세라는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줬으니까 갑한테만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요,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가? 내가 대항력이 있다게 봐.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를 했거나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만약에 을이 갑에게요, 원래는 보증금을 줬으니까 갑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어떡하냐? 을은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즉
갑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행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은 나는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살다가 6개월 뒤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을 딱 봤더니 갑이다 병이다. 병이잖아요. 병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가? 대항력이 있다. 병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대항력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조문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대항력이란 말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한다?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대항력 어떻게 하면 된다? 월세 사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 민법 621조에 의해서. 또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면 돼. 또는 뭘 하면 된다? 전입신고. 그래서 여러분요, 월세 사는 사람들 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뭘 한다? 전입신고하자, 전입신고. 그 전입신고를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월세를 사면서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딱 해놨는데 집주인이 바뀌죠.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가 보증금을 준 적은 있어 없어? 없지만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 그럼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하고 을하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그러면 병은 아무 말 없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갑은 병에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103조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104조 불공정한 법률이 기억나나요? 그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효가 103조로 무효,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아무 말을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든 또는요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선이 무과실, 과실 무과실 불문하고 선이 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요 제3자 병이요 갑하고 을이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나? 제3자가 뭘 할 수 있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왜 제3자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죠? 제3자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3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에 제3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첫 시간에 뭐랬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것을 말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미성년자, 비성년 우견인, 비한정 우견인,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의사무능력자, 술이 만취된 사람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고,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병도 니네 둘이 등기가 무효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제3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3대 원칙인데 너무너무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자,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봐봐.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면, 선의가 추정되면 누가 손해죠?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되죠. 갑이. 왜? 갑하고 오라고 했으면 누가 소유자? 갑. 그런데 이 을이 병한테 처벌해버리면 누가 손해가 돼?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 손해가를 입은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 병 너는 선의이다 악이이다? 악이이다. 병 너는 악이이다. 이렇게 뭘 한다?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병 너는 악이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뭘 한다?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뭘 한다? 여기 앞에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정리한 거죠. 자, 여기 한번 봐. 의사 표시가 있죠. 의사라는 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이라고 하고, 표시는 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다. 알겠죠?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럼 우리가 항상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표시가 문제가 된다. 표시를 그대로 유효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라는 것은 표의자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주의를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고,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것 재단법인 설명이죠. 그 다음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다? 표시주의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 있다.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합치한다.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자, 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가 있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 표시가 있으나 그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의사의 불일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란다? 흠결이다.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 이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표의자가 그것을 뭐란다? 비진의 표시. 표의자가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있느냐,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느냐, 차고. 의사 표시에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하자. 우리가 그래서 말한다?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다? 생각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뜻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는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하지 아니한다.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두 가지 남겨라.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의 예외이다. 그 다음에 비진 표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비진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뭘 가지고 해석한다? 표시는 누가 있다? 지금 현재 비진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를 해도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하죠. 그럼 을이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비진 표시 예외죠. 비진 표시 예외는 뭐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데, 그러면 갑은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말소를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을이 그것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한다. 그런데 병은 3대 원칙에서 병은 아무런 말이 없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한다. 따라서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갑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에 몇 군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그 다음 사람 제3자 병이 누구일 때는 선의일 때, 선의인데 무과실 아니죠.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3자가 선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